중국은 그냥 박리담회로 $10,000, $20,000짜리 전기차를 만들지만 금왕설렁탕과 사리곰탕면. 비교 괜찮네요. 이거를 금왕설렁탕과 사리곰탕면을 비교하면 또라이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국 회사들 갖고 있지 않는 FSD. 그러니까.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훨씬 여기가 훨씬 큰데 자꾸 이거 갖고 뭐 점유율이 1% 2%가 뒤져졌네, 뭐 BYD가 이제 1등이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채널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FESD 베타 버전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게 되는지를 그런 영상들을 그 외국 영상들을 많이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냥 똑똑하고 뭐 어떤 공학적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왜냐면 이미 페이팔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이미 그때 억만장자였다고요. 회사를 다룰 줄도 알고 회사의 가치를 높일 줄도 알고 주주가치 재고를 할 줄도 알고 언론 플레이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게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와, 일부에서 네. 자동차의 정의가 바뀐다. 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 멘트, 네. 정말 한 줄 멘트 너무나 멋있고.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단언컨대 테슬라를 이해하고 투자하는데 재무제표, 경제지표, 주가 추이, 주식 용어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테슬라라는 기업의 실체는 이런 숫자와 그래프에 드러나지 않는다. 저는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무슨 한 분기 판매량, 1년 자동차 판매량, 뭐 재무제표,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네,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났네 이런 걸 자꾸 보고 있는데 진짜 테슬라가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을 바라볼 기업인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바꿀 만한 기업인가를 볼 때는 사실 그런 자료는 아무 소용이 없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뭘 하고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기술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 기술로 사람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자동차의 정의가 바뀐다고 했는데 기존의 자동차의 정의는 뭐고 바뀐 정의는 뭔가요? 기존의 자동차의 정의는 과거부터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동수단 끝이에요. 지금도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이동수단으로 보고차를 만들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웃긴 게 이 OTA라는 표현은 자동차 업계에서만 쓰여요. 아이패드,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은 막 기능 추가되고 버그 사라지고 이러잖아요. 네. 똑같은 건데 자동차에서는 이거를 OTA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너희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리콜 때려라고 하면 테슬라가 그 관련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뿌려요, 오너한테. 그 이메일이 오기 전에 업데이트로 끝나버립니다. 이미 대부분의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오너들은 이 리콜이라는 표현 자체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거 구닥다리 표현이고 야 우리는 리콜이면 회수해 간다는 건데 우리 글로 안 가는데 그냥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은 다 해결되는데 10개 리콜 받으면 9개는 그냥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동수단이니까. 또 뭐 이제 OTA 한다 하지만 아직도 OTA가 테슬라처럼 전반적인 부분에 다 관여가 안 되고 그거는 아예 차량 자체의 정의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설계해야지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르게 설계해야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못 바꾸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가 아니라면 만드는 의미가 전혀 없다. 그냥 운송수단으로서도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언급하신 게 있거든요. 물론 현대자동차도 이 GMP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도 모든 전기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는 레거시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전기차 전환이 빠른 회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빠른 회사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이 얼마나 팔렸냐? 5%도 안 됩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제가 운송수단으로서도 가치가 없냐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플랫폼과 전기 자동차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안 맞는 플랫폼에 어거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플랫폼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사이즈 안 맞는 옷을 억지로 꾸겨갖고 막 이제 단주 터지려고 그러고 막 지퍼 찢어지려고 그러고 허벅지 터지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뒷좌석에 가운데 앉는 사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엔진에서 뒤축, 좌축으로 동력을 전달할 때 필요한 게 프로펠러 샤프트잖아요. 개발의 메인이 내연기관차인 거예요. 일단 개발을 해요. 그럼 이제 튀어나와 있죠. 야 그럼 여기서 전기차로 바꿔 그러면 전기차로 바꾸면 밑에 배터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낮추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또 있잖아요. 앞에 구멍
보통 내연기관차 보면 앞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 그릴. 필요 없잖아. 네.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릴과 라이트의 역사를 좀 알면 이미 전기차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릴이 필요가 없는데 그릴을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엔진은 뜨거워지니까. 몇백 도로 올라가요. 네.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열을 엔진에서 식혀주는 뺏어와서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식혀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릴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전기차는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냅다 큰 그릴이 필요 그렇구나.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포기를 못하냐. BMW 같은 경우에 키드니 그릴. 이게 디자인 아이덴티티였기 때문에.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LED가 발명되고 나서 런칭한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두 줄을 제네시스 그 날개 형상에 있는 그 두 줄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LED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브랜드들은 다 벌브 타입. 벌브 타입은 동그래야 돼요. 특히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라이트를 규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라이트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뭘로 승부 봐야 되냐면 그릴로 승부 봐야 돼요. 그릴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각 회사마다 그릴이 뭐 벤츠, 아우디, BMW,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그 키드니 그릴이 그 회사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됐으니까 없애버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없애버린 순간 이 차가 BMW 네, 모르는 거죠. 판단이 안 되는 판단이 안 되는 봤을 거죠.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디자인 요소로 남겨두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벤츠는 거기 어떻게 하냐면 막 삼각별 무늬를 막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마치 루이비통 모노그램 라인처럼 그렇게 만든 거고, 이제 뭐 BMW도 거기 이제 막 할 거 없으니까 막 거기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고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를 의미 없이 남겨둔, 이제 디자인 요소로밖에 안 남겠죠. 전기차가 되면. 네. 근데 이제 테슬라는 태생부터 전기차였으니까 낮죠. 앞이 굉장히 낮죠. 그릴이 있는 위치가 그냥 밑으로 깎여 들어오잖아요. 오로지 효율성. 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저항계수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릴은 살려야 되고 공기저항계수 낮추려다 보니까 디자인이 약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그런 어떤 딜레마를 이해 못하지 않아요. 사실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전기자동차 시대에 각 회사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재설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도 기존에 이제 있는 동네에서 뭔가 새로운 걸 짓는 것보다 싹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싹 설계해서 들어가면 깔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더 그러니까요. 빠르고. 그 내부에서 전환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내연기관 공장이 있어요. 이거를 아예 100%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연기관 자동차도 만들면서 전기차도 하니까.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 그대로 써야 되니까 노조들 하루아침에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갑자기 배터리 만들려고 하니까 제규기 제대로 되지도 않은 분들은 직원들 불만이 넘죠. 그러니까 현대도 어쩔 수 없이 울산 공장 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따로 네. 두는 거예요. 직원들도 안 따라줘. 시스템 바꾸는 것도 어려워. 네. 돈은 돈대로 들고 효율성은 떨어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야 우리 전기차 공장 아예 밀어버리고 새로 짓고 직원 새로 뽑을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이 늦었죠. 라고 하지만 그나마 빠른 거예요. 다른 회사는 말 것도 없다. 네. 아예 뭐 지으려 그러면 짓는 것부터 그냥 네. 노조들이 반대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 강성노조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자동차 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무시 못합니다. 와, 근데 일론 머스크 회장님 진짜 힘드시겠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를 네. 안고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판매한다는 거를 이해하면 얼마나 큰 저항을 뚫고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지를 그냥 뭐 200만 대 넘는다며 뭐 매년 50%씩 생산량 늘린다며 그거 못 지켰네?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워. 최근에 또 시위하러 들어가가지고 베를린 공장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 백그라운드로 보면 독일이 내연기관 세계 최강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당장 자기 가족, 주변 지인들 다 일자리 잃게 생겼는데 네. 지금 모든 내연기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로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뚫어내면서 베를린에다 공장을 짓고 그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래도 베를린 공장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네.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짓고 나서 1년 만인가? 주당 생산량을 봤는데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생산량이에요. 1년 만에 주당 1000대. 네, 1년 만에 주당 1000대. 이게 뭐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한 3개월만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보시면 부품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일렉트리파이. 네. 이 CEO가 전기차를 타고 3개월 동안 여정을 했는데 네. 이때 있었던 사례가 굉장히 흥미진진했거든요. 뭐 이 얘기를 하려면 앞에 잠깐 그 슈퍼차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미쳤다 그랬어요. 차나 제대로 만들지. 테슬라 파산하네 어쩌네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대량 생산 못하고 있으니까 망하네 이러는데 그때도 꾸역꾸역 슈퍼차저 충전소를 미국에 깔았거든요. 일론 머스크 보고 미쳤다고 했다. 네. 지금 테슬라
차도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는데 차는 충전소를 안 되지. 깔고 있으니 야, 그 돈으로 차량 대량 생산을 하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차도 없는데 무슨 예, 차도 없는데 무슨 충전소야. 라고 했던 걸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모든 회사들이 NACS로 따라오는 원동력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 고객들의 정보까지 다 받을 수 있고, 그 슈퍼차저를 이용해서 사실상 테슬라가 마음만 먹으면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의 설계, 네.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테슬라는 충전할 때 신용카드를 하지 않고 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차 말고 다른 차들을 충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이제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봤어요. 다른 회사인데 슈퍼차저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 앱 가는 거였어요. 앱을 깔아야 돼, 핸드폰에. 네, 거기다가 네. 자기 정보 입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보를 돈을 주고 사는 시대죠.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제대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엄청나게 밸류를 높게 받는 이유는 거기 당근마켓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 고객들 정보 때문이거든요. 네. 테슬라는 돈을 받고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푸드도 테슬라의 라이센스비를 낼 거고요. 거기다 이윤 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와.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네. 뭐 전기 콘센트 바뀌는 것처럼 단자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로 모르는 거죠. 아, 진짜 업계에서 일을 안 해봐서 저렇게 쉽게 떠들 수 있구나. 저런 게 어떤 가치를 잠재적으로 갖는지, 왜 일론 머스크가 남들이 욕하고 회사 망하는 거 각오하면서까지 그 슈퍼차저를 깔았는지. 그래서 이제는 로드트립을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 미국은 야, A도시에서 B도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라 그러면 시간으로 말 안 합니다. 몇 박 며칠로 얘기해요. 기본 뭐 1000km, 2000km, 3000km니까. 와. 주행거리가 400km, 500km라고 하면 250km, 300km 정도마다는 최소한 메인 도로에는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깔려 있는 게 지금 현재 테슬라밖에 없고, 다른 데 뭐 많이 깔려 있다 어쨌다 하는데 안 돼요. 깔아만 놓고 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고, 거기 이제 CEO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그래도 미국에서 꽤 큰 충전소 기업이에요. 충전만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각났습니다. 왜? 보조금을 주니까. 미국 정부가 충전소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네.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상당히 충전소를 많이 깔아놨는데 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충전소만으로 생산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충전이 안 되거나 결제가 안 돼요. 테슬라는 꽂고 빼면 자동으로 결제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충전소는 주유소랑 똑같아요. 먼저 결제가 돼야, 그래야지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제 시스템도 오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이라고 써있는데 고속 충전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개수가 적으니까 각각의 충전소의 충전기가 멀쩡하게 동작을 해도 아슬아슬한데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심지어 그 일렉트리파이 자기 충전소 가니까 거기서 충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 CEO냐고. 야, 이거 너무 문제 많은 거 아니야. 그리고 CEO가 자기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안 된다, 고장났다. 지금 고장났으니까 와. 빨리 와서 수리 좀 해달라. 이거를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CEO가 네. 개선할 점이 많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느리고 네. 결제 안 되고 고장나 있고 네. 장난하나.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아까 그 잡초들이 이렇게 우거진 아이고, 충전소들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줄줄 샜네 그냥. 네, 그냥 그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맞아요. 보조금 빼먹기. 근데 테슬라는 그럴 일이 없죠. 이게 자동차 에너지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신경 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만드는 게 이제 빛을 발하고, 앞으로도 포드나 뭐 GM으로부터 라이센스비, 슈퍼차저 이용료 많이 받겠다.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정보. 그 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에게 야, 너 이 배터리 그거 믿을 수 있어? 이 슈퍼차저에 꽂으면 폭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그러면 그거 뭐 설계도 갖고 와봐. 아니면 야, 그 우리가 인증한 그 배터리 회사 있거든? 거기 거 갖다 써.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우와.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충전구 길이가 짧잖아요. 테슬라 자동차는 다 뒤에 꽂기 네.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짧아야 되는 이유가 그 선이 비쌉니다. 구리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 슈퍼차저가 다 털려요. 다 잘라갑니다. 그 구리선을. 그러니까 길게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런데 내연기관차, 전기 자동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구 어떻게 돼 있죠? 뭐 아주 앞에 있고 막 드라마틱합니다.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옆에 있고. 난리 났지. 그런데 테슬라가 길이를 늘려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치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전기 자동차 한번 개발을 해놓으면 플랫폼도 손봐야 되고 각 부품의 디자인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강요할 수 있고, 심지어 그걸
테슬라가 원하는 입맛대로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로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나는 갑질 정도를 만약 한다 그러면, 아니면 정말로 위험해지면,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대신에 너희 회사는 충전속도 5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야 그냥 테슬라를 살래. 야 충전도 못하는 전기차 누가 쓰냐. 내연기관 자동차의 공장들이 테슬라 제2공장 제3공장처럼 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아예 거꾸로 생각해서 테슬라가 공장을 지어 팔 것이다. 이렇게 공장을 지어팔 것이다. 스마트 공장을, 거기에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도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서, 그거 딱 듣고 오! 아예 공장을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에너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테슬라고 그 밑으로 종속되는, 이거를 어떻게 충전소 산업과 뭐 전기차 산업은 별개고, 이게 그냥 무슨 단자 하나 바뀐 거고, 심지어 NSCS라는 충전 표준도 테슬라가 만든 건데, 테슬라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 왜 제대로 멀쩡히 돌아가는 거 없으니까 승인을 해준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 표준으로. 그러니까 2018년, 2019년도에 사람들이 미쳤다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충전소를 계속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 큰 그림 이걸 다 내다보고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FSD도 그렇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거냐도 일론 머스크는 길게 본 거죠. 자율주행 뭐 이제 뭐 웨이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웨이모의 방식으로는 자율주행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된다고 쳐볼게요.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웨이모 차량 보셨어요? 덕지덕지. 그게 디자인이야. 그래 뭐 자율주행만 되면 덕지덕지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2억 이상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택시가 기본요금이 5,000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라고 해서 했는데 기본요금이 30,000원이에요. 이용하실 거예요? 자율주행이 안전하고 뭐 좋다. 아무도 이용 안 해요. 기술적으로 최고의 기술이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싸고 좋아야지. 네, 딱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쓰기 편하냐. 두 번째, 싸냐. 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보다 가격이 최소 비슷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변은 줘야 돼요. 더 싸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러면 오케이, 사람이 빠지니까 인건비라도 줄어드냐? 웨이모 원격 기사 시스템을 이용하잖아요. 웨이모 차가 갑자기 막 엉뚱한 데 서요. 그럼 이제 호출을 누르면 거기서 게임처럼 거기 핸들이 있거든요. 센터에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대신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고객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에 대한 월급은 인건비. 따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HD맵. HD맵은 초고화질 맵이에요. 근데 그 맵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 맵이 없으면 그 자율주행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HD맵을 언제 만드냐는 거죠. 그 데이터 전송은 어떻고. 그러니까 웨이모가 만든 자동차에서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뒤에 막 엄청나게 그 고성능 컴퓨터가 달려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율주행에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맵이 움직이면서 그 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그거를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 그 컴퓨팅 성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왜 그러겠어요? HD맵을 다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언제 미국 땅덩어리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HD맵을 의존해야지만 되는 자율주행이니까. 그러니까 HD맵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럼 계속 도로 환경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기껏 다 만들었어. 막 만들었어. 3년 4년 걸려서 미국 전역을 다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3년 4년이 다 바뀌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우리가 돈을 있는 대로 투자해가지고 그 주기를 줄인다 쳐요. 근데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그 도로가 통제됐나? 그런 거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달달달달달 수학 공식이나 답을 외우게 시킨 사람한테 수능 문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전혀 못 푸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흔히 말하는 센스, 융통성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도로 공사를 해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니까 자율주행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반면 테슬라 어떻죠? 그냥 콘도 다 인식하고 중앙선은 절대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적당히 중앙선도 밟아가면서 사람처럼 피해가는. 왜냐면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에 멈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살짝 침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사 구간이 여기니까 일로 지나가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폐쇄한 게 아니면 그러면은 테슬라는 사람처럼 간다는 거죠. AI의 학습 능력으로 AI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센스 있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센스를 늘려주는 거죠. 데이터 수집 능력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 감각을 달지 않고 카메라 기반으로 간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라이다가 너무 비싸니까 일론 머스크가 늘 하는 얘기, 그러니까 싸지 않고 사람이 구매할 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기술이냐는 거죠. 사람들이 써야 그게 진짜 기술인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격을 낮춰야 되고, 가격을 낮추려면 대량 양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양산이 안 되는 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그 말 엄청나게 공감하거든요. 음. 저희도 말도 안 되는 기술이 들어간 거 개당 10만 원 준다 그러면 한 1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고객사는 얘네 봐라 요거 만들 수 있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한 2달 뒤에 와가지고 10만 개 발주 줄 테니까 개당 5천 원으로 만들자. 10개 정도 이 테스트 하려고 샘플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냥 깎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만들어. 우리가 밖에 안 되면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덜컥 그 수주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대량 양산이 될 줄 알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냉간당조 방식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금형수명이 생각보다 안 나고 생산량이 안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본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대량 양산을 성공했잖아요, 이미.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들 많잖아요. 네. 리비안도 있고 루시드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테슬라만큼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과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을 올린 기업이 없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뭐 그 개개인의 차를 떼놓고 보면 테슬라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고 또 고급스러울 수도 있고 더 조립 품질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가격에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에 대량 생산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 그러니까 요리사가 음식 한 개 맛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을 대량 생산으로 그렇죠. 오뚜기처럼 네. 딱 만들어내기는 그게 진짜 어려운 어려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이거 뭐 라면 뭐 이거 뭐 재료 얼마나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자동화를 시켜갖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료의 질이 바뀌잖아요. 근데 네. 재료 질이 바뀌지만 인스턴트 라면을 내놨을 때는 맛은 늘 일정하잖아요. 작년에 먹었던 신라면과 올해 먹었던 신라면 맛이 똑같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식품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똑같거든요. 아니 저번 달엔 분명히 사이즈가 약간 작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부품들도 또 밸런스를 같이 맞춰주거든요. 또 다 짜가져야 되고. 근데 또 다음 달에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평균 안에 들어오지만 약간 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맞춰야지만 동일한 품질의 차량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단기간에 만드는 거는 거의 기적이죠. 그 제조업에서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헨리 포드의 그 컨베이어 벨트 혁명 그거와 비견될 만하다. 네. 그 책에 나오는 말 중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말 나오잖아요. 여기서 테슬라는 소품종 네. 대량 생산. 그렇게 해야지 이익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아이폰보다 많이 팔렸다. 그거는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관심 가지만 해요. 네. 근데 투자자들은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돈을 얼마나 남겼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몇 프로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은 뭐 전 세계에서 뭐 15%에서 20% 정도 될 네. 거예요. 하지만 이익은 70% 80% 다 가져가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애플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냐. 평균 판매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네. 식당도 보면 맛집 가면 한두 가지 주력 상품을 쫙 팔잖아요. 근데 진짜 다양한 메뉴를 조금씩 파는 김밥천국 같은 거. 테슬라는 그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함으로써 전기 자동차만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높고 테슬라마저도 저가 전기차를 만드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는 제외예요. 그거 그 동네 마실용이에요. 막 자꾸 뭐 무슨 뭐 BYD나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아예 시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km, 200km 가는 거를 자꾸 판매 대수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테슬라가 뒤처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시각이 잘못됐어요. 전기 자동차의 그 점유율을 따지려면 배터리의 충전 가능 용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대수 곱하기 그 각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의 용량.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소가 되고 이러려면 네. 배터리 용량이 중요한 거예요. 차량 판매 대수보다도.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이래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어떤 자동차도 제일 싼 LFP도 300km, 400km 가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그냥 박리담회로 $10,000, $20,000짜리 전기차를 만들지만 그런 거 뭐 100km대밖에 안 가거든요. 금왕설렁탕과 사리곰탕면. 이것도 설렁탕 맞잖아. 비유 괜찮다. 네, 비유 괜찮네요. 그러니까 사리곰탕면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도 맛있지. 네, 그것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금왕설렁탕과 사리곰탕면을 비교하면 또라이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난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금왕설렁탕과 사리곰탕면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300km 이상 가는 차들과 100km대 가는 차들은 아예 용도,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하는 게 맞고요. BYD 같은 회사들도 엄청나게 섞어요. PHEV,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다 섞어서 판매량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전기자동차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 그런 거를 좀 걸러내고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이게 거기다가 제가 플러스 테슬라는
그 중국 회사들 갖고 있지 않는 FSD.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훨씬, 여기가 훨씬 큰데 자꾸 이거 갖고 뭐 점유율이 1%, 2%가 뒤져졌네, 뭐 BYD가 이제 1등이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채널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위터에서도 일희일비하거든요. 네. 그냥 그거 볼 시간에 FESD 베타 버전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게 되는지를 그런 영상들을 그 외국 영상들을 많이 보세요.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190만 대라는 게 어느 수준인지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감이 없지. 네, 감이 없어요. 이게 자동차 제조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벤츠, BMW, 아우디가 그 정도입니다. 근데 판매량, ASP를 비교해도 벤츠, BMW, 아우디와 테슬라의 ASP, Average Sale Price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미국에서는 럭셔리 세단, 럭셔리 SUV로 포지셔닝을 해놓습니다. 이게 벤츠, BMW만의 정도의 볼륨으로 생산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지금도 공격적으로 공장 확장하고 있고 뭐 공장 어디 지을까 지금 막 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저기 중국 가니까 중국 2인자가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느 미국 CEO가 중국에 그렇게 환대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이렇게 심한데 그러니까. 공장 하나 지으면 거기에 1차, 2차, 3차 기업들이 붙고 거기서 생기는 고용 창출, 거기서 생기는 경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시를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 대통령들이 난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생산량을 쭉쭉쭉쭉쭉 올려가고 있는데 네. 뭐 한두 분기 생산량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는 제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가는 중인데. 네, 가는 중인데 그러니까 뭐 6개월, 1년 정도 원래 목표했던 생산량에서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벌써 5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거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FSD 잘하고 있나? 슈퍼차저 잘 깔고 있나? 뭐 그다음에 옵티머스 잘 하고 있나? 뭐 네. 옵티머스 개발 잘 되고 있네. 네. 뭐 완성도가 떨어지고 뭐 겉모습 이렇게 매끈하지 않아도 네. 내가 내 회사에서 쓰겠다는데 네. 그럼 거기서 먼저 단순 작업만 해가지고 네. 직원 한두 명이라도 줄이면 그냥 로봇 1년이면 뽑거든요. 그 미국은 워낙 인건비 비싸갖고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억이 넘어요. 테슬라 뭐 하나에 1억이야. 그럼 1년이 뽑거든요. 전기세밖에 더 들어가요. 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뭐 복지시설 만들어줘야죠. 식당 만들어줘야죠. 1년 365일 24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사람보다 속도가 20%만 나와도 이깁니다. 주구장창 돌리면 그 앞구르기 뒷구르기 못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앞구르기 손만 뒷구르기. 있으면 되죠. 네. 아, 제가 그때 얘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데, 또 이번에 또 아틀라스 신형 버전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로봇이 가치가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로봇이 가치가 있는가? 구글이 왜 현대기아에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넘겼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돈이 안 되니까 넘긴 겁니다. 그 교수가 세운 회사다 보니까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기술은 막 만들고 막 로봇 막 앞구르기 뒷구르기 막 백덤블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판매용 로봇을 만들어 못 만드는 거야. 돈이 되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스팟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판매량 냈든지 얘기도 안 해요. 어디 쓰는데요, 스팟은? 거기 막 광고 나와요. 막 사람이 들어가기 엄청 위험한 곳. 어디? 뭐 예를 들면 막 화산 있는데 막 그런 데 들어가 막 방사능 있는데 들어가거나 막 엄청 뜨겁거나 이런 데 막 들어가서 막 그럴듯하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작겠네요. 시간이 굉장히 작아. 근데 그것도 뭐 그러다가 그걸 제대로 하냐 네. 그러지도 못했고 그 작동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람들 보는 무슨 마스코트처럼 스팟을 써요. 귀엽네. 그거 보고 되게 씁쓸했죠. 막 사람들은 뭐라도 해라. 막 거기 뭐 BTS 옆에 나와가지고 네. 같이 서 있고 막 사람들 우와 막 이러는데 그 스팟이라는 로봇이 그거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바로 로봇이 들어가는 게 진짜 혁신. 이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냥 노동혁명이에요. 옵티머스를 보면 키, 무게, 팔 길이, 손가락 개수 이런 걸 사람에 사람처럼. 맞춘 거예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관절을 움직여서 똑같은데 단순 노동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공지능 센스가 있으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처음엔 조립하는 것만 훈련시키다가 부품 다 떨어지면 야 재고 장소가 여기야. 여기에서 어디에서 네가 재고를 갖고 와서 여기다 놔. 본인이 재고까지 챙기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할 거는 재고를 뒤에서 채우는 것만. 나중에 되면 재고를 뒤에서 채우는 것도 로봇이 하는 거죠. 지게차도 그냥 로봇이 운전하고요.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지게차 그냥 쓰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 전용 자동 지게차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면 테슬라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때 그 반도체가 다 아작이 나버렸고 그렇게 만든 게 삼성전자가 가격 후려쳐가지고 나도 손해 볼게. 근데 니들은 훨씬 크게 손해 보고 니들은 이 손해 감당 못한다고 해가지고 메모리 가격을 미친 듯이 낮춰서 치킨 게임에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능해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만으로 이익을 내는 유일한 회사니까 들어와. 이제 너희들 제대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조져줄게. 테슬라 이미 현금 엄청나게 많고 저는 테슬라가 이익 안 나도 괜찮아요. 당분간. 차량이 더 많이 팔리면 더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FSD 같은 거 됐을 때 더 많은 차량에게 동시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 영업이익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 하는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생각이 있겠지. 큰 그림. 그 일론 머스크가 그냥 똑똑하고 어떤 공학적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 페이팔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이미 그때 억만장자였다고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회사를 다룰 줄도 알고 회사의 가치를 높일 줄도 알고 주주가치 제고를 할 줄도 알고 언론 플레이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게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말하는 줄 알아. 일론 머스크가 단지 그냥 관종인 줄 알아. 일론 머스크는 관종이 아닌 거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책에서 너무 내용이 좋았거든요. 이런 CEO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X로 소통하고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 던지면 언론이 막 미친 듯이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한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자고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의 과거를 보면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경영자였으니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러지? 일론 머스크가 저런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왜 저럴까? 재무제표를 보면 마케팅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케팅을 1원도 안 썼는데 테슬라는 레거시 오토메이커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CEO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모르는 사람이 전 없어요. 세계. 전 세계. 네. 제가 처음 테슬라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뭐 2014년 이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테슬라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테슬라 검색하면 니콜라 테슬라, 저희가 아는 그 테슬라. 사람. 그렇죠. 네,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인지도가 테슬라 인지도보다 높았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테슬라를 엄청나게 알리고 테슬라의 일거지 일투족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언론에서 떠들게 둔 거예요. 그럼 언론이 뭐 부정적인 기사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바이럴을 일으키잖아요. 네. 돈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다 광고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인지도를 이렇게 쌓는데 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오로지 손가락과 입. 이걸로 이만큼 인지도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효율의 마케팅인 거예요. 이번에 8월 8일 그것도 네. 로이터 통신에서 모델 2 안 나온다라고 그 했을 그렇죠. 때 그거를 이용해서 8월 8일 딱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8월 8일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 먼저 거를- 로이터에서 거짓말을 안 했다면, 저희 8월 8일에 네, 언베일 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알았어 끝날 텐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그런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속으로 땡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본인 이미지 망가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네.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대충만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레거시 자동차 메이커들이 1년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수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 비중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대략? 뭐 5%에서 10% 정도는 쓰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몇 조를 썼겠냐는 거죠. 뭐 2조, 3조로 잡아도 5, 60조? 그 돈을 일론 머스크는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이 정도 인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야말로 전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노이즈 마케팅.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게 되느냐. 제가 막 이상한 막 어그로 끌 걸 막 써요. 그리고 막 이상한 논란이 될 만한 걸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막 바이럴을 해주고 언론에서 떠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를 창립했을 때쯤에 아주 젊은 청년 억만장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약간의 뻘짓을 넣으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켜갖고 언론에서 자기랑 테슬라를 홍보하게끔 만들어, 인지도를 높이게끔 본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이게 빅 플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10분의 1로 퉁치자고요. 한 5조는 아낀 거잖아요. 아유, 누가 마케팅으로 5조 원 아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그냥 입이랑 손가락으로 5조 원 아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욕 좀 먹고 네. 5조 원 아낄 수 있는 거죠. 내가 5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계산이 섰어. 그러면은 욕해. 욕해 컴온.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아낀 거예요. 일론 머스크 혼자서 딱 앞에 전면에 와가지고 화살 다 나한테 쏴라. 그 대신에 난 돈 아끼면서 인지도 올리겠다. 그래갖고 성공했잖아요. 이런 마케팅은 전무후무해요. 와, 사이버 트럭 당근 잘리는 거 있잖아요. 손 땡기는 거. 네. 그걸 갖다가 유튜버들이 막 올리는 바람에 훨씬 더 사람들이 이목이 뚫린 상태에서 OTA라는 방식이 탁 그렇죠. 좀 홍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고쳐요. 레거시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냥 저 다음 모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그 손가락 넣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애플 처음에 신제품 나오고 iOS 처음에 판형 올라가면 버그 되게 많잖아요. 그거 갖고 막 사람들이 이거 못 쓸 폰이다 쓰레기 폰이다고 욕해 아니잖아요. 기다리면 다 중요 업데이트나 업데이트 해가지고 큰 문제점은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못하면서 그렇게 언론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촬영 시간이 또 1시간 반이 또 지났어요. 아 진짜요? 3프로TV에 출연한 네. 김준성 위원 영상이 있어요. 다들 네.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기업이다 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때 네. 제가 추석 때 그 영상을 보다가 빨려 들어가다가 1시간 분량이 딱 되니까 네. 김프로님께서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지금 촬영 시간이 한계가 있는 관계로 멈춰야 되는데 네. 입으로 가자 아. 라고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야.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당시에 그 설레임이 지금 지혜탐험가님 덕분에 네.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모셔야 되나? 제가 과감하게 결정할게요. 네. 여기서 일단 멈추고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네. 다시 일정을 잡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테슬라에 관심도 없고 그 테슬라에 투자하거나 테슬라에 관심이 있지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뭐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막 일론 머스크 테슬라 뭐 자율주행 이렇게 떠드는데 저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길래 그리고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도 다 전기자동차 만드는데 뭔 차이야 라는 거를 좁혀주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늘 갈급함이 있어요. 이런 두 분들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떠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테슬라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직도 적다는 거예요. 테슬라 투자자는 많죠. 테슬라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테슬라가 어떻게 발전할지 생각하면서 정말 비전해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솔직히 화성으로 이끄소서를 통해서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 코너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시작을 해보니 세무사님도 나왔죠. 네. 수학 선생님도 나왔죠. 네. 그다음에 엔지니어, 네. 그다음에 배터리 연구원 다 나왔죠. 네. 집단지성이다. 네. 지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내 전공을 가지고 분석했더니 미친 회사다 네. 라는 것들이 네. 모이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 투자하고 있는 게 너무나 잘하고 있고 네. 10년 투자 너무 쉬운 거다라는 확신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자기가 어떤 분야를 공부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양하고 그 각 관점에 있어서 테슬라의 가치가 또 재조명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기획이 많아져서 정말 각 분야의 좀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 지탐님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네. 책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고 네. PDF 파일 구매 방법 우리 네. 편집하실 때 네. 좀 쉽게 좀 아, 풀어내 네.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네. 지타님하고는 여러분들 지금 아쉬우니까요 다음 출연 날짜 영상 종료하자마자 네. 바로 한번 잡아야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다음번에 왔을 때는 또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해오겠습니다. 자, 우리 화성으로 이끄소서 저희의 취지, 우리 구독자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의 지혜를 같이 모아서 2033년 아니면 40년까지 이 투자 함께 이어가고 성공 투자로 이어갈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전 티티코코였고요. 지혜탐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